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회원가입 기능 시간 드리고 종료가 됐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명령어를 입력받는 파트부터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article write 시작 부분을 하나 복사를 해놓고 위에 있는 녀석을 좀 바꿀게요. 멤버 조인, 그리고 게시물 작성이 아니라 회원 가입. 그러고 보니까 우리 출력문을 안 단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디테일에 상세, 수정. 하긴 삭제는 굳이 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멤버 조인 이어서 가죠. 자,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출력 나오고 나서 일단 아이디 입력 받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변수 이름도 적절히 변경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 입력 받을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두 개 더 만들어서 비밀번호 확인이랑 이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뭐 지워도 되고, 아니면은 유사하게 사용할 것 같으면은 남겨놨다가 이름만 좀 바꿔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가입 시 지켜야 되는 조건들 이런 거 다 빼고 입력을 다 받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입력받은 정보를 가지고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저장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게시물 저장하던 방식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 멤버, 가입한 멤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줄 건데 아티클 쪽이랑 비슷한 일을 할 겁니다. 회원번호 있어야 되니까 last article ID 말고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 last member ID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 녀석도 최초에는 0으로 초기화가 된 상태로 얘를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 객체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아티클과 멤버는 엄연히 다른 결이고요. 필요한 것들도 좀 달라요. 멤버 객체를 쓸 건데 클래스가 없으니까 만들어줘야겠죠. 자,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아티클 클래스를 하나 복사해서 멤버라고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주고요. 아이디 필요할 거고 아리지데이트 이름은 똑같이 써도 되겠네요. 타이틀 대신에 로그인 아이디, 바디 대신에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하나 더 네임까지. 패스워드 체크는 굳이 객체에 저장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게터 세터는 한 번에 다시 만들어 줍시다. 이러면 멤버 객체 사용할 준비는 끝났네요. 메인 클래스에서 임포트를 해주면서, 근데 멤버 같은 경우는 임포트를 할 때 기존에 JDK가 제공하는 어떠한 멤버 클래스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인터페이스인데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니까 어떤 거 임포트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종류를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용할 멤버를 잘 골라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멤버라는 인터페이스에는 우리가 원하는 변수도 없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생성자 같은 것도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이 녀석 생성자의 회원 번호, 그 다음에 가입일, 그리고 위에서 입력 받았던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까지 넣어주면 멤버 객체 조립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rticles에 add를 하면 안 돼요. 얘는 게시물들을 보관할 리스트지 회원 데이터가 들어갈 리스트가 아니니까 애초에 넣을 수도 없고요. 변수 이름도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는 articles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members라는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낼 겁니다. 얘도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 하나 연결시켜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면 멤버스에 add가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거다. 제가 제너릭을 안 바꿨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문 땡땡번 게시물이 생성된 게 아니라 땡땡번 회원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겠죠? 사실 뭐 회원 가입 때는 회원 번호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러면 말을 바꿔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위에서 입력한 뭐 로그인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네임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검증 단계 없이 가입해서 객체화 시키고 그 객체를 저장하는 행위까지는 했어요.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가입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저장까지는 잘 됐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장된 녀석을 보겠다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뭐 따로 나올 건 없긴 한데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가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조건들, 검증해야 되는 상황들 하나하나 넣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1번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은 필수 입력 정보다. 2번 그 다음에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의 값이 일치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그럼 3번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저는 위의 상황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을 때는 다음 입력을 받으러 넘어가지 않고 문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입력 파트를 반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말은 좀 다르겠지만 결국 같은 의미죠.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파트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1, 2, 3번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문제 상황을 반복시킬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다음으로 안 넘어갈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아이디 입력을 하는 상황인데 입력을 했다. 근데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요. 공백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디 이거 공백 안 돼. 필수 입력 정보야. 그러니까 너 무조건 이거 입력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얘를 붙잡고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막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끔 다음 창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띄워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붙잡아 놓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한반복 안에 가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갈 텐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코드들 사이에 내가 원하는 어떤 포인트, 이 특정 지점으로 갑자기 코드를 돌려보낸다? 이거는 반복문 안에 가둬놓고 컨티뉴 쓰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이거는 출력과 입력을 받는 행위, 출력과 입력을 받는 행위,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행이 되는 중에 갑자기 여기서 지금 입력을 받은 다음에 다시 위로 한 칸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코드상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 이런 건 가능하겠죠. 뭐 조건을 둬서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았다. 그러면 다시 또 입력하게끔 하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거는 가능하긴 한데, 이런 방식 말고 이거는 이제 끝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한 루프에 가두는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제가 무한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디 입력하는 파트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 루프가 해결이 되지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얘는 어차피 아이디 입력받으러 계속 뜰 거잖아요. 반복될 거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생기는 문제, 원래 같으면 여기서부터 얼리체이블 코드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왜? 로그인 아이디가 반복문의 안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스코프는 이 블럭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바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로그인 아이디를 무한 루프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제할당의 상황으로 사용해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는 이유는 얼리체이블 코드겠죠. 무한 루프가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지점이 설정된 게 없으니까 얘는 도달할 수 없는 코드야.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보통 무한 루프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쓰곤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써왔는데,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성공이고 어떤 상황이 실패해요. 아이디 입력을 받을 건데 실패했으면 다시 입력받으러 올라가야 되죠. 그럼 브레이크를 만나면 안 돼요. 성공하면 이 아이디를 입력하는 상황 속에 문제가 하나도 1, 2, 3번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어서, 정확히는 1, 3번이겠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는 상황, 성공이 브레이크죠. 문제가 없는,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된 그런 상태가 브레이크를 만나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문제가 있는 상황, 뭔가 잘못된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하고 거기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달아줄 겁니다. 조건 없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 조건을 달아줄 거예요. 이게 개발을 할 때, 기능 개발을 할 때 훨씬 더 편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필수 입력 정보. 그러니까 공백이나 이런 거 허용되면 안 된다. 무조건 뭐라도 입력은 해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거 하려면 우리 해봤던 거, 입력받은 거에 트림 달아서 로그인 아이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0과 같아? 그러면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력을 해야만 한다 라는 거죠. 이거 보여줬으면 다시 입력받으러 올라가야 되니까 컨티뉴 달아주고요. 그리고 그럼 아이디 쪽에서는 일단 필수 입력 정보 검증한 거예요. 그다음 비밀번호 이쪽으로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빼고, 아이디에서 해야 될 게 중복 체크가 하나 더 있는데, 중복 체크는 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도. 중복 체크는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자가 가입을 시도하려는 이 시점에 입력된,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이 로그인 아이디라는 값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 똑같이 중복된 녀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복 체크죠. 그걸 찾으려면
지금 이 상황은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이거 아이디 가지고 게시물 번호 가지고 이 게시물 번호가 이 번호를 가진 게시물이 진짜로 아티클스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는 과정이죠. 순회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도 회원이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멤버스라는 리스트 안에 똑같은 녀석이 있나 없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사실상 로직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순회해야 되고요. 멤버스 안에는 멤버가 들어있게 될 거니까 멤버스를 순회를 합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조건 봐야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이랑 뭐랑 같아야 된다? 지금 반복문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체크하고 있는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랑 같은지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으면 어때요? 중복된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입을 시키면 돼요? 안 되죠. 여기서는 같은 게 존재하면 가입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고 이 밑에다가 continue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로 아이디 입력받으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continue는 여기에 있는 이 포문을 올라가려고 하겠죠. 여기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continue는. 그렇다라는 건 이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일치하는 게 있냐 없냐라는 정보고요. 그 정보를 얻어낸 뒤에 조건을 통해서 여기로 올려 보내야 돼요. 이 안쪽에서 한 번에 여기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미 반복문 안에 갇혔으니까 브레이크나 컨티뉴 쓰면 여기를 빠져나올 거잖아요. 중첩 반복문일 때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이제 변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저장을 할 건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볼지 그냥 심플하게 불린 타입 가지고 할까요? 자, is login ID duplicate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이 됐는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네가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이 녀석이 가진 값을 true로 바꿀 거야. 그리고 한번 찾았으면 어차피 더 이상 중복된 거 없을 거니까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으니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건 검증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true면 중복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보여준다라는 거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보여줬다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컨티뉴 달아서 다시 입력받으러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부분을 빠져나왔다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만나서 다음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가면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것도 보여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이디 쪽에서 공백 검증하는 것과 중복 체크하는 거는 해결이 됐어요. 실제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일단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떴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입을 시키겠습니다. 전부 다 ASD로. 그 다음에 공백 입력하면 안 되고요. 띄어쓰기 같은 거 입력해도 안 되고요. 잘 막아주고 있죠. 여기서 ASD를 입력하면 사용 중이다라고 하면서 아이디 계속 입력받게 하고요. 아이디가 바뀌어야만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반복문을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녀석도 매한가지예요. 어차피 얘도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입력받으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리를 할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확인까지 한 번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해서 바깥에 만들어야 되는 이 처리는 얘도 똑같아요. 그럼 위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변수를 이제 이렇게 외부에 빼는 이 과정을 사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거든요. 똑같아요, 사실. 기능상 문제는 전혀 없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 보통 모아놔야 우리가 인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편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같이. 자, 그럼 얘도 탈출구를 만들어야겠죠. 브레이크가 달려야 뭐라고 안 할 거니까. 그리고 패스워드 체크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사용되는 게 없으니까 뭐 굳이 밖에다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전 그냥 요거 그냥 둘 거고요. 자, 그럼 비밀번호 입력 받은 뒤에 가장 먼저 검증해야 될 거, 로그인 패스워드. 이 녀석도 공백 검증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이거는 멘트는 위에서 가져올게요. 비밀번호는, 그럼 비밀번호에 대해서 공백 검증 처리했고요. 비밀번호 확인도 똑같이 이걸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공백이 아니에요. 뭔가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얘를 입력을 받을 텐데, 얘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차피 얘네 둘이 다르잖아요. 그럼 공백 검증을, 얘한테는 공백 검증을 할 게 아니라 얘랑 같은지 검증만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어차피 여기서 공백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거 공백만 통과를 하면 입력받게 하고요. 얘까지 입력을 받았다면 이제 로그인 패스워드 이 녀석과 위에서 바로 입력받은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 녀석이 둘이 일치하는지를 봐야죠. 근데 얘네들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반복문을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 상황.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메시지 보여주고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상황을 먼저 검증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뒤집어서 검증을 할 겁니다. equals의 결과가 false, 그러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초기에 배웠던 이런 걸 활용해도 됩니다. 느낌표는 반전의 의미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실행 결과의 반전, 그럼 true가 나오면 false가 되고 false가 나오면 true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요.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까지 뚫고 내려왔다면 이제 브레이크 만나서 이름 입력받으러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도 한번 여기까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통과시키고, 비밀번호 입력 안하면 뭐라 해요? 입력하면 넘어가는데 그냥 입력하면 둘이 틀렸대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일치를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이름, 얘도 근데 똑같죠? 얘는 공백 검증만 하면 돼요. 다른 검증할 게 없어요. 이름 같은 경우는 얘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해봤던 거 반복문 만들어서 또 가둬놓고요. 이 녀석도 위에다가 한 번에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얘도 어차피 공백 검증할 거니까 트림 달아주고요. 브레이크 달아주고요. 조건문 열어서 이거 복사해 봅시다. 네임으로 바꿔주고, 이름은, 이러면 이름까지도 공백 검증을 완료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 뚫고 내려왔을 때야 회원번호 증가, 그리고 회원 객체 조립, 멤버스의 추가,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백을 처리하는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서 공백을 처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무한 반복에 갇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응용하면 이거랑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게시물 작성 같은 거 할 때도 제목과 내용 공란으로 안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시물 수정 같은 거 할 때도 공백으로 수정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목과 내용, 게시물 수정 이런 기능에서도 공백 검증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공백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방식을 우리는 이미 해봤습니다. 언제? 명령어의 공백 검증에 대해서. 그리고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무한루프에 가둬놓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어야 될 좀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기존의 코드에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도 우리는 해봤던 방식이죠. 이거 사실상 아티클 기능에서 이거 한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사용된 데이터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거랑 똑같아요. 거의 같은 결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원가입 기능은 일단 완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정보를 더 입력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추가적인 검증을 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데 이제 정규식 같은 거 추가해서 아이디 입력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없는 문자 같은 게 포함된다면 그런 걸 또 막아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겠죠? 이제 얘네들을 살찌우는 더 기능을 다양하게 키워내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원가입은 완료가 됐고 회원가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기능을 또 만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코드는 제가 당연히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이거 먼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거 해보죠. 로그인, 로그아웃. 자, 멤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가면 아이디 입력 받을 거고요. 비밀번호도 입력을 받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이디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아이디 뭐라도 입력하세요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어차피 로그인은 실제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입력하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공백 검증을 방금 가입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얘는 문제가 있을 때 아이디를 입력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아이디를 계속 안 놔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둘 다 입력을 한 번에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에서 아이디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알려주고 다시 아이디부터 입력 받게끔 둘 다 입력을 하고 내려왔을 때 비밀번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다시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받을 때는 비밀번호 아이디부터 그냥 비밀번호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로 무한루프로 또 가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아니다. 다시 아이디부터 입력받게끔 말고 이렇게 가야지 무한루프가 필요 없겠죠? 자, 아이디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백일 때 그리고 이 아이디 입력된 아이디를 가지고 회원을 찾아봤는데 일치하는 회원이 없을 때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공백 검증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일치를 했는데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회원의 비밀번호가 내가 지금 입력한 거랑 달라요. 그럼 지금 비밀번호가 잘못됐다 알려줘야죠. 그런 거. 사실 요즘에는 이제 로그인을 하는 시점에서 옛날에는 아이디에 문제가 있는지
비밀번호에 문제가 있는지 많이들 알려줬어요. 모든 웬만한 사이트들이 이걸 구별지어서 알려주곤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얘는 맞았는데 얘가 틀렸어. 그럼 비밀번호에 문제가 있다 알려주고, 얘 자체가 지금 이런 아이디가 없어 라고 하면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알려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안 알려줘요.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묶어버려요. 이거를, 에러 상황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회원가입, 로그인 이런 기능들은 사용자들한테 얘가 문제인지 얘가 문제인지를 알려줘야 사용자 입장에서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면 더 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걸 자꾸 통합해서 묶어서 알려주는 이유, 그러니까 얘가 문제인지 얘가 문제인지를 특정 짓지 않는 이유, 이것도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내 본인의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가 아니에요. 본인 게 아니에요. 근데 비밀번호에 문제가 있다라고 뜨면 이 아이디는 맞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줘요. 요즘에 많이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 하나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요즘이 훨씬 더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시대고,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해서 되게 까다로운 깐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마다 개발자의 취향이나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는 분리해서 알려줄 거예요. 통합하는 건 뭐 어려울 게 없는데 분리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니까 분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진행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로그인을 한 후에 다시 을 입력하면 이땐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로그인을 했는데 멤버 로그인을 다시 하겠대요. 그러면 뭐 이미 로그인된 상태다, 아니면 뭐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여주면 되겠죠. 실제로 웹사이트들은 로그인을 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메인 페이지에 존재를 하는데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버튼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실제로 로그인이 한번 됐다면 로그인을 또 할 수 있게 애초에 접근 자체를 막는 게 웹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웹에서 사용하는 화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 대신에 콘솔로 메시지를 띄우는 걸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애초에 로그인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어요. 로그인을 했다면 그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그 다음부터는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출력으로 알려주면 돼요. 이런 처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 로그인을 했을 때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사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프로그램이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이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보를. 그리고 사실 그게 있어야 진짜 로그인이고 그게 있어야 로그아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로그아웃의 명령어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해놨던 가입 코드 공유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거 바로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또 화면 볼게요.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로그인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로그인을 만들지 않으면 로그아웃은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자,
멤버 관련 기능이니까 멤버 조인의 아래쪽에다가 이런 else if 하나 또 복사를 해서 조건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멤버 로그인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얘는 로그인 기능이니까 로그인이라고 보여주고 입력받는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겠죠? 두 가지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고요. 멘트는 뭐 이런 걸 하나 보여주도록 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거는 로그인 아이디. 사실 로그인 아이디 말고 이름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입력을 받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둘 다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서 첫 번째로 검증해야 될 거 공백 검증해야 된다라고 했죠. 스트림을 달아서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에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으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 녀석도 공백을 입력을 했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개 다 공백 검증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성공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걸러야 되는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공백 검증은 둘 다 체크를 했으니까 공백 검증 말고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뭐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단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인 이 로그인 아이디 이거 여기도 트림 달아줘야죠.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값이 실제 회원들 데이터 중에 존재하느냐를 봐야 돼요. 자, 회원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돼요? 가입을 하면 멤버스에 들어있죠. 최종적으로 멤버스에 애드가 되면서 리스트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 중에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있냐 없냐 이거 우리 좀 전에 하지 않았나요? 아이디 중복 체크할 때 유사한 방식으로 로직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회원들 데이터들 중에서 아이디 찾아와가지고 얘네들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거 따져봤었죠? 사실상 로직은 같아요. 왜냐면 아이디 가지고 찾아볼 거니까.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찾습니다.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 아이디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 지금 위랑 아래는 이거랑 아까 가입해서 사용했던 이 녀석은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앞뒤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순수한 값비교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냥 똑같이 써주자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치하죠. 아까 전에 중복 체크할 때는 일치하는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로그인인데 일치를 하면 잘 된 거죠. 문제가 없는 상황, 아이디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 일치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니죠. 일치하지 않을 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치할 때는 회원이 존재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반복문을 도는 와중에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다면 그런 회원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럼 얘도 이제 상태를 좀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제가 멤버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멤버 타입으로 바로 가지 말고요. 이거부터 합시다. 스트링 데이터를 사용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 녀석한테 굳이 저장을 할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파운드 멤버 이거 스트링으로 하지 말고요. 불린으로 합시다. 아까 한 것처럼 is 존재한다. 그냥 어차피 이건 바뀔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불린 타입의 변수 a가 false면 이건 어떤 상황? 회원들, 멤버스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들 데이터 중에 사용자가 지금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회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런 문구를 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continue를 통해 올라가도록 처리해 주고요. 이건 이제 아이디에 대한 검증이에요.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에 대한 검증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얘한테 문제가 없고 얘는 회원이 존재하는데 그 회원의 정보에 들어있는 비밀번호랑 사용자가 지금 입력한 비밀번호랑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또 찾아야 되죠. 지금 아이디 검증하고 나서 얘를 또 찾아야 돼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일치하면서 비밀번호도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검증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검증을 뚫고 들어왔을 때 아이디에 문제가 없을 때 패스워드 이걸 따줘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분명히 아이디에 대해서 검증을 했잖아요. 이거 과정이 지금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아이디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비밀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편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훨씬 편한 방법으로 갈 거예요. 애초에 멤버 타입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여기서 found 멤버한테 현재 상황에서의 멤버를 저장을 시키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멤버가 널일 때로 간단히 체크가 가능할 거고요. 멤버가 아니라 found 멤버죠. 자,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검증을 그냥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가 일치하는 회원의 정보를 found 멤버가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found 멤버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가져와서 얘랑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랑 같냐를 물어본다면 이게 같을 때는 이제 로그인을 시키면 되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반대 상황을 걸러내야 되니까 느낌표 하나 달아서 다를 때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또 컨티뉴로 올라가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 검증, 비밀번호 검증 나눠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생각하실 때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조건은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ND 조건으로서 처리하는 걸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흔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로그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얘랑 얘를 둘 다를 한 번에 비교를 하면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없으면 로그인 안 돼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두 조건을 한 번에 보면. 근데 이걸 분리시켜서 아이디를 먼저 판단을 하고 아이디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디는 존재해. 그럼 그 존재하는 회원 데이터가 가진 비밀번호랑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비교를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귀찮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사용자한테는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보안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방식을 택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나눠서 하기 위해 결국 멤버를 찾았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뭐 이거랑 아이디 중복 체크에서 했던 이거랑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불린 타입으로 처리를 하냐, 멤버로 객체로 처리하냐 차이니까 사실 진짜 똑같겠죠. 그럼 이거를 애초에 메서드로 빼서 그 메서드를 활용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결국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가서 찾을 거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엄밀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상 같은 결이라서 메서드화를 진행하고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조건문 뚫고 내려왔을 때 문제가 없어서 이 출력문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 이제 로그인이 진짜로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단순히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그인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그아웃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로그인을 했어 라고 하는 상황을 프로그램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로그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방법. 자,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을 안 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그냥 진짜 쉽게 그냥 했다 안 했다, 진짜 한 거랑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프로그램이 인지하려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진행상 로그인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적이 있는가? 이게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없으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가 되겠죠? 되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논리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로 써놓은 거를 코드적으로,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예요? 뭐 하면? 조건이죠. 조건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상태를. 자, 우리가 어떠한 상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 변수가 지금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겠죠. 여기 안에서도 그 상태에 대해 필요할 거고, 로그아웃이라는 기능에서도 필요할 거고, 이제 로그인 기능 다 만들고 나면 좀 더 나아가서 게시물 관련된 기능에서도 로그인 정보에 대한 그런 상태를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전역 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제가 전액 변수를 멤버 타입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로그인드 멤버라고 해서 이 녀석한테는 일단 널로 초기화를 좀 해 놔줄게요.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실행되는 시점 안에 실제로 로그인이 성공하는 이 시점에 로그인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found member, 즉 로그인이 성공하는 그 시점의 회원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을게요. 자, 이러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이름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getName 같은 걸로 그냥 이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가 어떠한 객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로그인을 안 했다. 그럼 얘는 뭐 가지고 있어요? 초기값? 널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상태 정보를 기억하는 거는 초기 상태, 그리고 재할당 받아서 변경된 상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로 어떤 처리를 할 거냐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딱 치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따집니다. 자, 로그인드 멤버라는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가 널이래요. 얘는 무슨 상황이에요? 로그인 안 한 상황이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얘가 널이 아니라는 건 로그인을 한 거죠. 누군가 한 번은 멤버 로그인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얘가 널이 아니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하겠다라고 딱 들어왔는데 얘가 널이 아니다. 이런 멘트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컨티뉴를 만나면 밑에 있는 이런 기능들 아예 안 나올 거고요. 자, 테스트 할게요. 자, 멤버 가입부터 해야 되니까 조인, 일단 가입 성공시키고 로그인. 자, 아이디 공백 뭐라고 하고요. 아이디 지금 빈칸이니까 뭐라 하고, 비밀번호도 뭐라 하고, 아이디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없으면 뭐라 하고, 아이디는 아이디부터 틀려볼까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아이디는 맞았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면 비밀번호가 틀렸다라고 하고, 둘 다 맞으면 로그인 성공이에요. 환영합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입력을 안 받죠.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이미. 자, 이런 기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사실 로그아웃 기능은 그냥 공짜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자, 또 하나 복사해 놓고요. 위에 있는 녀석 멤버 로그 아웃이라고 만들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자, 멤버 로그아웃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로그아웃에 성공했다면 메시지 보여줘야겠죠? 자, 메시지는 보여줬는데 로그아웃이라는 기능은 뭐를 하는 기능이에요? 로그인 되어 있던 상태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 로그인을 했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아니까 추가적인 로그인을 막는 건데, 로그아웃이라는 기능은 애초부터 그 로그인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없애면 더 이상 얘는 로그인 상태라고 인지를 안 하겠네요. 그래서 로그인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시 널로 바꿀 겁니다. 이러면 로그인 했을 때 채워졌던 로그인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이 객체 정보를 다시 널로 재할당을 하니까 얘는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이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문을 하나 열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널과 같다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로그아웃을 하겠대요. 그럼 안 되니까 이런 거 달아줄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로그아웃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에 따라 처리가 다 가능하겠죠? 회원가입 같은 경우 로그인을 해야 쓸 수 있어요? 로그인을 안 해야 쓸 수 있어요? 로그인을 안 해야 쓸 수 있죠? 게시물 작성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에는 사실 그런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회원 가입도 있고 로그인도 있으니까 보통 게시판이라면 회원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작성을 못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또?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정보를 남겨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남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리스트나 디테일에 보여주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 글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수정 삭제 기능에서도 이 글을 쓴 사람이어야만 수정이나 삭제를 가능하게 하게끔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 냈습니다. 일단은 멤버 쪽 관련해서는 멤버 조인 같은 경우도 로그아웃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 하나 더 달아주고요. 자, 로그아웃 되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할까요? 자, 로그인을 먼저 했습니다. 또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로그아웃을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는 다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고 나서 다시 로그아웃을 하려고 한다면 얘도 로그인부터 해라 잘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게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회원 관련 기능에는 로그인 검증 파트를 다 추가를 했는데 게시물 관련 기능에도 로그인 검증 처리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의 종류는 write랑 modify랑 delete로 정하겠습니다.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경우는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세 가지. 그리고 게시물 작성할 때 작성 시에 작성자에 대한 정보도 같이 처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할 때는 무조건 멤버의 아이디로 저장하세요. 지금 멤버 객체, 그러니까 지금 회원 데이터라고 하면은 아이디, 아리지데이트,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런 식으로 필요한 변수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10명이 가입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회원이 1번부터 10번까지 10명 있어요. 이 10명의 회원 중에 제가 특정 회원 1명을 뽑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뭐가 있을까요? 10명의 회원 중에 특정 회원 1명만 가지고 있는 정보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가입 일자 같은 경우는 겹칠 수 있겠죠? 동시에 가입을 진행한다면 힘든 일이겠지만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중복 체크 없으니까 겹칠 수 있겠죠. 이름은 당연히 동명이 있으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id라는 변수와 로그인 id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이 특정 회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예요. 이 둘이.
그러면 아이디 말고 로그인 아이디를 저장해도 되지 않느냐? 작성자로. 사실상 기능에는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근데 아이디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다 보면은 이 안에 PK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아이디가 이런 역할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근데 데이터를 분별해내는, 데이터를 찾아낼 때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자라고 하는 녀석이 PK입니다. 식별자는 찾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고유해요. 하나만 존재해요. 이걸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어요. 특정 애를. 그런 역할로 쓰는 게 PK이고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가 아이디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아이디를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웹 개발을 할 때도 뭐 이런 회원 정보를 게시물에 저장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아이디 가지고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배우실 때 한번 더 느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상황을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을 할 때 무조건 아이디로 저장을 하세요. 회원에. 그리고 저장이 완료가 됐다면 리스트 디테일 기능에서 작성자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아이디를 보여줄 건 아니겠죠? 아이디는 회원 번호니까 그거 보여주는 걸로는 사실 보여줄 때는 이득이 없어요. 작성자의 로그인 아이디를 보여주는 걸로 합시다. 네임을 보여줘도 되는데 네임은 겹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닉네임 같은 기능이 없으니까 이런 처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해놓은 거고 지금 제가 공유해드리는 코드에 다 되어 있을 거고 이 밑에 있는 이만큼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또 해보시죠.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